외국 여행 숙소를 공짜로 쓸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 사기 같죠? 근데요, 진짜 됩니다. 광고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다 제가 직접 해본 방법들이에요. 스토리! 오늘은 럭셔리 여행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이 자기의 상황에 맞게 무료 숙소를 고르는 방법이에요. 해외에 나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와, 숙소비가 생활비의 절반이네. 특히 제가 런던에서 워홀을 했을 때 방 하나 빌리는데 160만 원, 화장실을 같이 쉐어하는 방이었고요. 이러면서 이제 월세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생활을 할 때 말고도 여행을 할 때에도 숙소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포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죠.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써보고 이제 실제로 쓰이는 돈 없이도 가능한 무료 숙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향에 따라 맞는 무료 숙소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우치서핑이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이거는 이들을 위한 문화 교류형 숙소입니다. 이건 단순히 공짜 숙소가 아니고 문화 교류에 가까워요. 현지인이 자기네 집 소파나 스페어룸 남는 방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게스트로 이렇게 가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이제 혼자 여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통은 짧은 체류, 하루에서 이틀, 나흘까지도 이제 가능한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장점은 현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고, 나랑 잘 맞고 시간도 잘 맞는다면 뭔가 같이 이제 이 동네를 둘러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문화적인 이야기들을 해본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이트예요. 그런데 솔직히 단점도 있어요. 이제 아무리 텍스트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나보면 막상 느낌이 다른 경우도 있고 실제로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단점이 있지만 제 경험에서 봤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되게 오픈마인디드 사람들이 많았고 이제 사람을 만나는데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색하거나 뭔가 이상한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여자 입장에서 많이들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우치서핑은 신고 시스템이 생각보다 엄청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좀 이상한 사람들은 많이 걸러지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항상 직감은 믿어야 하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걸 그냥 공짜 숙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다른 나라에 관심이 있는지 혹은 뭔가 다른 문화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그런 관심사가 맞는지를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사전 연락도 조금 해보시고 하면서 느낌을 받으시면 어느 정도 다 걸러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거. 두 번째는 우핑.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오래된 플랫폼이고 우핑은 이제 일을 조금 도와주는 대신에 숙소와 먹을 것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4시간 정도 일을 하고 주 5일 정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단기로 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장기로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농장일이나 가정일이나 도심에는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이지만 이제 중간중간 여행지 쪽에는 많이 있는 편이라서 아예 이제 이 우핑만 하면서 쭉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그 현지의 사람들 만나고 또 그 우핑하는 우퍼들끼리도 친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도 있다. 각국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핑은 약간 조금 비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연회비인데 얼마였지? 그래서 제가 찾은 방안으로는 헬프엑스라는 이제 사이트인데 얘는 2년짜리로 제가 구독을 해놨고 헬프엑스도 똑같이 우핑이랑 똑같이 하루에 이제 얼만큼 그 집안일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농장일을 도와주는 거고 음식과 숙소를 받는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최저임금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워크비자가 없는 사람들도 이걸 통해서 여행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하고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 경우에는 초기 정착할 때 이걸로 이렇게 오셔서 이제 거주할 집 찾아보시고 일 찾아보시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초기 정착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느린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오페어나 데미페어. 이제 특히 교육 전공자분들은 자신의 커리어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죠. 이거는 이제 아이를 돌봐주고 가사 도움을 주면서 숙소를 받는 형태입니다.
오페어 같은 경우는 풀타임 근무로 돈까지 조금 받는 형식이 많고요. 데미페어는 이제 일을 조금만 하는 대신에 숙소만 받고 따로 용돈은 안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집집마다, 아이들마다, 그리고 부모님들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따라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약간 홈스테이 같은 느낌인 거죠. 매우 매우 복불복이라는 점. 이제 아이들은 다른 카우치 서핑이나 우핑 헬팩스처럼 그 본인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복불복이라는 점이 하나의 단점 혹은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뭔가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이 오페어 데미페어를 하실 때에는 꼭 그 분위기도 분위기고 이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다 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무 시간이나 뭐 개인 시간이나 하우스 룰 같은 것이 있는지 꼭 알아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호스텔 스태프, 약간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면서 그 숙소를 받는 형식인데요. 이건 아마 제주도 한 달 살기 덕분에 좀 아시는 분들이 한국에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급여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있어도 정말 적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거기 그 현지에서 나처럼 일하는 그런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면 뭔가 여행자보다는 잠시 살아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정보량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거든요. 정보량이 굉장히 많고 정보가 굉장히 많이 돌기 때문에 나갈 쯤 되면 거의 수준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방법은 펫시팅 혹은 하우스 시팅인데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집에서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반려동물을 데리고 못 가는 경우에 이런 사람을 구합니다. 하우스 시팅도 집 관리를 조금 해주고 숙소를 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단기예요. 그만큼 집 비우는 시간만큼만 내가 들어가서 이제 돌봐주고 숙박을 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기 여행자들에게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좋은 점은 집 퀄리티가 정말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로 사람을 쓰는 집은 호화로운 저택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자스러운 그런 집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이런 점도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종교 커뮤니티, 우리한테 익숙한 걸 생각해보자면 템플스테이 이런 종교 커뮤니티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예술가들끼리 하는 그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 예술 쪽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한 친구들도 있다는 것을 영상에 담으며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공짜로 숙소를 얻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여행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재미난, 훨씬 더 만족스러운 여행이 되잖아요. 그만큼 이 무료 숙소도 내 성향과 맞는 그런 형태의 방법을 찾는다면 실패 확률이 낮아지고 오히려 훨씬 더 만족스럽고 재미난 여행 경험, 특별한 여행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공짜라서 쓴다기보다는 나한테 잘 맞아서 선택하는 그런 느낌으로 재미난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더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돈 없는 여행자의 생존 방법, 습토리의 지구생활, 습토리!